분 더 모실까 합니다. 제주의 우리 학부모님을 대표해서 아라중학교에 재학 중 자녀를 두고 계시다고 해요. 과지현 어머님 소리 좀 보실까요, 여러분? 네.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과지현님께서 대표로 이렇게 하시는데요. 긴장하지 마시고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2년에 걸쳐서 3명의 아이를 자유학기제를 경험을 한 3명의 아이를 둔 지금은 아라중학교의 학부모회장을 맡고 있는요. 지금 아라중학교 3학년에 여자아이 쌍둥이 2명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바로 아라중학교 2학년에 바로 밑에 남자아이 1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이게 2년에 걸쳐서 자유학기제를 직접 경험했던 학부모로서 제가 직접,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얘기보다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거를, 정말 체험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저는 그냥 자제분이 1명 정도, 혹은 뭐 2명 많아야 3명씩이나 아니 많다는 게 아니라 자유학기제를 경험하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걱정이 참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하기도 하고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자유학기제를 한다고 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작년에 자유학기제를 경험을 했죠. 2015학년도에. 그 다음에 우리 쌍둥이가 2014학년도에 이제 쌍둥이가 자유학기제를 경험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인 게 자유학기제에 대한 어떤 사전 설명을 듣고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우리 아이가 6학년 때, 저는 그때 삼성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이었는데 그 한러중하고 저기 서귀중앙여자중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라고 시범학교로 하고 있다고, 그거에 대한 그 1년에 대한 연구 발표를 한다고 저보고 이제 갔다 오라고, 학부모 회장이니까 예, 그렇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사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언뜻 들은 거였거든요. 저는 정말 이렇게 아는 지식도 없고 그때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심정이랑은 너무 차원이 다르고요. 안 그래도 자유학기제를 하게 되면 애들 공부도 안 하고 수업 끝난 다음 PC방 간다고 소문이 막 나돌 때였거든요. 근데 또 그 연구 발표를 어디서 하냐면 서귀포에서 한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 또 이제 그거를 들으러 서귀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더해졌죠.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를 가면 여러분들도 오실 때 사인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사인을 해요. 그래서 사인을 하고 들어갔는데 자료를 주더라고요. 설문조사, 1년 동안의 학부모 만족도 조사, 교사의 만족도 조사, 그 다음에 학생의 만족도 조사를 결과 데이터로 나온 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제일 뒤에 앉아 있어서 그거를 보고 있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나는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딱 갔는데,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래, 이거는 조작될 것일 거야. 왜냐면 연구 결과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했었고, 그래서 1년이 아무 생각 없이 큰 애들을 자유학기제를 저는 아무 그런 사전 설명 없이 직접 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만에 다시 우리 제주도 1학년 애들을 대상으로 시범이 된 거죠. 사실 시범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 그냥 우리 학교는 어쩔 수 없이 이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정말 그 데이터가 조작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반신반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그 사전에 그 퀴즈 푸시는 거 보니까 지식을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게 아니라 저기 앉아있어서 듣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이 토크가 끝나고 나서 제 경험을 다 말씀드리면 혹시나 이제 자유학기제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 게 조금은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은 조작되는 말씀은 아니죠. 아니죠. 자유의지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좌지연 어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많이 생각이 바뀌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뭘 좋아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애들이 좀 바뀐 거거든요. 일단 시험을 안 보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거고, 근데 애들하고 나의 관계가 바뀐 거죠. 일단은 대화가, 예를 들어 시험을 보는 학기였으면 너 오늘 학교 가서 뭐 배웠어? 잘 집중하고 대답은 잘했어? 발표는 몇 번 했어? 왜 이렇게? 오후가 3개밖에 못 맞췄어요. 네. 완전 그런 식으로 우리 애들 같은 걱정돼서 발표를 했냐 안 했냐, 그 다음 수행평가는 제대로 하냐 안 하냐, 이런 거를 계속 따져 물을 텐데, 어떤 대화를 하냐면요.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댄스 동아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다음에는 헬스 보이를 할 거래요. 엄마 처음에 헬스 보이라고 했더니 가서 헬스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가서 볼링도 하고 승마도 타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이름이 헬스보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속은 거죠. 엄마 다음에는 꼭 내가 헬스보이 할 거야. 이러면서 막 그것도 읽지마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인생이 그렇죠. 네, 그럼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팔자니까. 하여튼 2달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더라고요. 그랬더니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체험 활동하는데 한 달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2달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달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호시탐탐 딴 애들은 뭐가 재밌나를 늘 보고 있으면서 다음에 저걸 해야지 라고 막 생각을 하고 엄마한테는 막 그거를 얘기를 해요. 오늘은 뭐 배웠다는 둥, 춤은 뭐 배웠다는 둥. 근데 또 우리는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작년이었는데요. 이렇게 아까 여기 오카리나 애들 연주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내랑 또래 애들인데 그렇게 우리가 2달만 배웠어요, 사실. 근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멋진 작품을 냈는데요. 그 고작 2달 한 거 가지고 우리가 작은 발표를 열어보자. 그래가지고 운동장에 학부모님도 오실 분도 오시라고 그래놓고 이제 오카리나도 하고 댄스도 하고 치어리더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좀 멀쩡진 아이들은 다 오카리나 아니면 우쿨렐레 하면 한 몇 반씩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좀 소심하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를 다 발표했는데 나는 요 앞에서 보는 입장에서 아까도 밑에서 굉장히 뿌듯했는데요. 애들이 사실 이걸 가지고 무슨 꿈일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오카리나를 불면서 오카리나 가지고 직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면서 애들이 무대를 한번 서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음악이라는 걸 접해봐서 그거 관련된 어떤 직업을 가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 애는 마지막에는 이 자리였어요. 우리 1년이 지나서는 우리 애가 여기서 댄스를 했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 애가 좀 키가 작아요. 근데 가운데 센터 있는 애가 김범수 아나운서처럼 키도 크고 약간 몸짓이 남다른 애가 있었어요. 거기가 우리 아들은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 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걔가 재현인데 재현이와 똘마니가 된 거예요. 근데 밑에서 볼 때 와, 나는 얼마나 예쁜지. 그게 요즘 잘 나가는 중국 나가수의 황치연 못지않게 나는 우리 애가 나중에 댄스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도 변하고 제가 변했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가 최고라고 생각했고요. 우리 아들은 공부가 살 길이다 라고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자유학기제를 지나서 사실 다들 공부하는데 우리 아들 한번 댄서 시켜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나의 생각의 전환이 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도 바뀌었지만 어머니도 바뀌었다. 우리 그 아드님 언젠가 아직 더 커서 언젠가 제일 가운데일지도 몰라요. 네, 그러게요. 그럼 아직 멀었어요. 예. 어머님도 변화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 걱정은 되시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학업 성취도에 관해서. 글쎄요, 여기가 이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자리여서 이런 훌륭한 점을 보려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유학기제랑 상관없이 공부는요, 1년 지나보면 활동은 하고 안 하려면 안 합니다. 제가 갑자기 할놈이 됐군요. 저는 할놈이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했다 그래서 사실 학업 성취도가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뭐 학업 성취를 안 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갑자기 뭐 점수가 높아가지고 우리가 기대치 높은 훌륭한 학생이 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내가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1시간 넘게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저 어제까지도 자유학기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를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게 자유학기제가 정말 이 좀 동영상도 잘못된 게 뭐냐면요. 계속 꿈깎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꿈깎기를 찾기 위해서 나는 현장에 안 갔으니까 내가 수업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계속 체험 활동만 하고 그다음 외부에서 선생님 모셔와가지고 무슨 치어리더 하고 무슨 이게 뮤지컬 하고 댄스 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공부는 언제 하지라는 거죠. 그다음 자유학기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사실 그러한 댄스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핵심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수업 시간 내에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자유롭게 수업을 어떻게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이 자유학기제가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가 한 걸음이 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가 꿈이 키워지는 거지. 사실 한번 무슨 댄스 했다 그래서 걔가 댄서 될 거 아니고 걔가 오카리나 했다 그래서 그쪽 될 거 아니고요. 근데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계속 너의 꿈은 무엇이니? 너는 어떻게 할 것이니? 선생님이 멘토가 되어주셔야 되고요. 국어를 할 때 이렇게 시를 한번 써봐라. 아니면 수학을 할 때 수학의 원리는 무엇일까? 이런 수업의 진행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지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자유학기제를 경험을 안 한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연수를 받아서 하셨거나 갑작스럽게 그러면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을 맡은 애들은 행운이에요. 그쵸? 근데 안 그렇게 그냥 사실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은 소극적이시거나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을 만난 애들은 불행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주셔야 되냐면요. 우리 부총님께서 교사님들의 역량을 높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부총님께서 이렇게 전국을 20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학부모님들과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연다고 들었어요. 사실 굉장히 훌륭한 그 기획이신 것 같고요. 현장에서 진짜 학부모님들의 고충을 듣고자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동영상만 보고 자유학기제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랬을 때는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 이런 데 와서 동영상 틀어주면 사실 재미없어요. 근데 말로 전달을 했더니 그나마 공감이 되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을 해야 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에 대한 그러니까 외부 강사를 모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의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그럼 선생님들에게 보너스를 주시든가 아니 연수를 시키시든가 선생님들이 힘든 선에서 그러니까 그 선에서 할 수 있는 그 적당 선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애들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자유기제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하셔도 되는데 예. 마지막으로 부총리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Q&A 시간도 있어서 예,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사실 현장에서 제가 직접 학부모로서 경험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1학년 때는 정말 이 훌륭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 기획을 나름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총님이 여기 와 있다는 자체가 자유학기제가 성공하고 있다는 이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요. 자유학기제가 경험을 해본 건 어머님들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애들이 너무 행복해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걔네가 끝나고 2학년이 됐을 때가 문제죠. 거기에 다 적응을 시켜놓고 2학년 가서는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그때도 사실 활동은 해요. 활동은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데 그 학교에서의 대응
책이라고 그러니까 대응 방법이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줄을 세워요. 성적으로 줄을 세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몇 명, 그러니까 특목고나 자사고 갈 애들은 걔네들은 생활기록부를 굉장히 잘 써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학년 경험해보시면 알겠지만 나 우리 아들이요 자유학기제 그 1학년 때 생활기록부 보고 영재고 써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애가 우리 아들이라니 너무 훌륭하게 써 있어가지고 이게 항목별로 이게 그 과목별로 너무너무 잘 쓰고 총평도 너무 그거는 자유학기제에 애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2학년에는 공부를 했잖아요. 시험을 받고 그다음 선생님들의 업무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거 2학년 때부터의 선생님들은 자유학기제를 경험을 안 하신 선생님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그렇게 안 써주세요. 안 써주시고 그 특목고나 자사고 갈 친구들을 딱 줄을 서서 그 다음에 그까지만 써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쌍둥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얼굴 모양도 다르고 성적도 달라요. 사실. 근데 한 놈은 욕심이 있는 놈이고 한 놈은 못하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얘 거는 사실 선생님한테 얘는 어떠면 뭐 자사고나 특목고 갈 수도 있어요 라고 한번 말씀드렸더니 아주 열심히 써주셨어요. 근데 한 놈은 세상에 나는 컴퓨터가 잘못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백지예요. 하얗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충격받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연합고사 볼 거면 사실 그게 필요가 없어요. 자사고나 특목고 안 쓸까봐. 근데 애들의 성장 과정이고 우리가 학교 생활을 알 수 있는 거는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힘드시겠지만 걔네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과목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정말로 자유학기제만큼은 아니더라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 자유학기제만 지금 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쓰실 게 아니라 이거 끝난 다음에 우리 애들은 그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학부모들이? 아니잖아요. 같이 고민을 하고 학교 측에서도 교육부 측에서도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어떻게 잘 자라는지까지도 관찰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